받은 하나고등학교 황진영입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주말 시간 내서 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사고등학교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사고에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형 자사고가 있고 또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서울형 자사고가 15개가 있고 또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 있는데요. 책자의 19페이지에 보면 그 학교의 이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서울형 자사고 중에 지금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곳은 여학생들도 진학할 수 있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다 남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곳이죠. 현대고와 한대사대보고는 그 남녀공학입니다. 남녀공학입니다. 그리고 세화여고와 이화여고는 여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전국고 자사고 중에서는 김천고만 남학교입니다. 김천고만.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모두 남녀공학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사고를 보실 때 궁금하게 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숙사 운영인데요. 전국고 자사고는 거의 다 기숙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형 자사고 중에서는 중앙, 이화, 보인, 배재, 대광만 제한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학교 안에서도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시키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는 학교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에 집에 가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자사고가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또 좀 특이한데요.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선발 방식이 달라집니다. 방금 보시고 계신 페이지에서 신일, 대광, 한대사대보고만 먼저 체크해 주시면 이 세 개의 학교는 지원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 추첨입니다. 무조건 다 추첨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는 지원율에 따라서 선발 방식이 좀 바뀌는데, 10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100명 이하가 지원하면 다 전원 합격입니다. 전원 합격. 그 다음 100명을 뽑는데 100명부터 120명 사이에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추첨입니다. 추첨이에요. 네,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고. 그런데 120명부터 150명 사이에 들면 그 안에 들면 전원 다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119명이 지원했으면 추첨으로 뽑는 거고, 121명이 지원했으면 전원 다 면접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150%를 넘어간 경우에는 1.5배수를 먼저 선발하고, 그 다음에 1.5배수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시험을 봅니다. 면접을 봅니다. 네. 제가 이런 그 선발 방식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사고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거고, 면접이든 추첨이든 학생들이 선발을 통해서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괜히 자기가 추첨으로 뽑혔어도 괜히 자부심이 생겨요.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학교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이게 허들이에요. 허들. 이게 사실 번거로운 절차죠. 네, 뭔가 지원서를 써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추첨을 기다려야 되고, 이게 번거로운 절차인데, 거기에 학비도 일반 고에 비해서 몇 배는 더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굳이 지원해서 오는 학생들의 편차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똑같이 다른 학교 유형과 똑같이 평균값이 같더라도 우리가 수업의 진도를 평균에 맞춘다고 했을 때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학습 진도가 그래서 더 빠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변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내신 석차도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 있죠. 시험이 어려우면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학업 성취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경쟁을 많이 하니까 대학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내신의 범위를 넓게까지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서울형 자사고, 특히 우리 요 지역, 우리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그 자사고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5등급까지도 서울대를 지원시키는 편이고요. 3.5등급까지는 뭐 연대, 고대, 연대, 고대, 또 서강대 이런 데를 지원시키는 편이고, 그 이상부터 5등급 정도까지는 이제 성대, 뭐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를 지원시키는 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여서 이걸 이제 확실하다, 이게 무조건 이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사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서울형과 또 전국 단위 자사고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서울형 자사고는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교육과정상의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교육과정, 특히 이제 이 강남 서초 지역의 학생들이, 자사고로 오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교육과정을 굉장히 특이하게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에 속도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수1과 수2를 동시에 깐다든지 뭐 이렇게, 또는 4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4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을 3학점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형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성상의 특징이에요. 네. 그런 반면에 또 전국 단위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이 전국 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고, 뭐 국제고 이런 데도 한 번쯤은 다 생각했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까지를 생각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국제고나 과학고에서 개설하는 과목도 실제로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심지어 대학 수준의 과목까지, 대학 과목 선의 수제에 해당하는 AP라든가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범위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가르치는 내용까지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이제 교육과정의 차이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는 모든 학교가, 서울형이건 전국 단위 자사고건 모든 학교가 다 특색 있게 운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지금 휘문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휘문고 검색하면 아주 쉽게 이 홈페이지에서 학교의 특색 활동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현대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거기는 아예 제일 중앙 홈페이지, 지금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제일 중앙에 학교 특색 활동이 딱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특징을 더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수시와 정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시는 어떤 학생을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할까? 수시에서는 어떤 학생을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할까? 기본적으로 학생이 너무 우수하면 뽑고 싶어 합니다. 얘가, 왜냐하면 이제 정시는 막 0.1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학과와 대학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우수해. 그래서 정시로 또 얘가 만약에 쓰게 되면 왠지 우리 학과 안 올 것 같아, 우리 과 안 올 것 같아, 뽑아가는 거예요. 얘가 우수하니까 뽑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우수해. 근데 교육과정을 봤더니 학교가 수능을 잘 안 하네. 그럼 얘가 수능을 봐서 못 올지도 모르겠네. 이런 뽑아가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과고 같은 데입니다. 과거와 수시로 많이 가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두 가지 뭐 케이스로 대학에서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을 이제 뽑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도 또 우리 또 자사고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수시로 많이 가죠. 근데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시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것보다 낮은 학교 학과를 수시로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시 합격하면
정시를 못 가니까 그러면 내가 정시에서 나올 수 있는 스코어보다 낮은 대학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정시는 어때요? 정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현역들은 상향 지원을 합니다. 모르겠다 그냥 상향 지원을 하고 그리고 N수생들은 안정 지원을 상대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시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아가는지를 이제 굳이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앞서서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 강남 서초 주변에 있는 자사고들은 정시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편성하지는 않지만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빠르게 나가고 대신에 여러 번 반복시켜 주려고 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아까 소개드렸던 한 2.5 정도의 내신이 서울대 지원하는 범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수능을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얘네 안 뽑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못 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조금 더 뽑아줍니다. 그래서 뭐 4점대, 5점대 내신까지도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서울대를 지원하고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를 잔뜩 준비를 해놓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 다양한 학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했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됐다고 했는데 예술교 과목에서 5단위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교양교 과목에서 4단위 이제 학점으로 바뀌죠. 5학점과 4학점이 바뀌어서 총 9학점만큼을 자율 선택 이수 학점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서 내가 더 자사고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과학을 더 하고 싶으면 9단위 이상을 더 과학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왠지 또 교과 이수 현황을 가지고도 왠지 본인의 더 강점을 특성을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는 제가 오히려 또 뒤에서 소개하거나 하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서울형 자사고에 있는 사례인데 보시는 것처럼 1학년 때 내신이 2.8, 2.4 뭐 요 정도 나왔던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에 관심이 많은 학생 이렇게 썼는데 진로 활동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이 환경에도 관심이 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로봇과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고 내신이 이제 2.8, 2.4, 2.5에 들어올까 말까 간당간당 했던 상황에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죠. 너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조선해양공학과를 뭐 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 학과가 뭐 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저 니모를 좋아하고 고래를 좋아하고 이제 환경과 관련된 뭔가 만드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는 뭐 다르구나, 남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에서 실제로 뭘 배우는지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선해양공학과가 뭔지 설명해 주니까 이 학생이 그 충격을 받고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게 무용지물인가라는 굉장히 허탈해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그 조선해양공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과 세특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에 관심이 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죠. 그것이 3학년 때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의 다시 앞으로 슬라이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이 학생의 학업 성취가 2학년 때 잠시 주춤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3학년 1학기 때 굉장히 성취가 좋았죠. 그래서 전체 평균 2.61 정도까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수시 지원이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지원이 상향이었을까요? 하향이었을까요? 안정이었을까요? 네, 이 학생의 그냥 기본 입장은 네, 상향이었습니다. 상향. 이게 수시는 상향을 제법 많이 씁니다. 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래도 나름 강점을 보이면서 합격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자면 당연히 꿈을 향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또 다양한 풍부한 활동을 했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요. 3학년 1학기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적이 크게 향상된 것도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학년 교과를 보시면 물리학 2를 들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에 보면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뭐 이렇게 리스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해양공학과에 지원하려면 물원, 그다음 미적, 기하 이런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목들을 다 들었고 심지어 이 학생은 물원 요구하는 과목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2까지 들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진짜 이거 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독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독서를 많이 하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를 안 좋아하는 어른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고 심지어 우리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을 예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이 생활기록부에 독서 기록란에 적지는 못할 지연정 과목에서 연계되어진 독서 활동이 기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이 학생이 면접 과정에서 본인이 읽었던 지식을 활용한 답변이 아주 우수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합격하지 않았나 저희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뭔가 자사고에서 대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한번 살펴봤고요. 시간이 네, 아주 짧게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의 사례인데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이 고교 선택제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과목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꼭 자사고여서가 아니라 모든 어떤 학교에 가시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과목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이것만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학생은 건축을 희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건축을 너무 좋아하는데 건축에는 당연히 물리도 필요하고 건축공학을 가고 싶어 했으니까 수학도 필요하고 물리도 필요해요. 또 다른 활동도 다른 영역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학생은 물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영어 좋아하고 미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필요했지만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최고 수준의 난이도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은 최고 난이도의 과목까지를 듣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영어나 미술도 최고 난이도의 과목까지 들어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과목을 선택할 때 이 과목을 들어도 될까? 내가 전교 몇 등인데 이 과목에 몇 명 정도가 들을 것 같은데 내가 1등급 못 받을 것 같은데 들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너무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붙어봐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거를 듣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걸 안 들으면 안 되는 대학에 지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걸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